오늘은 학파별 비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저희가 산재되어 있는 각각의 여러 강에서 가볍게 뭐 고전학파니, 케인즈니, 뭐 통화주의 학파니 뭐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걸 하나에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를 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얘기 안 했던 부분들도 조금씩 첨가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알아볼게요. 처음에 이 학파별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케인즈 때문이죠. 시작은 케인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거시경제학은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역사서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케인즈가 새로운 경제학에 대한 토대를 얘기를 하면서 내 이전은 다 고전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학파와 시작은 케인즈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전학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뭐 각각 노동시장, 생산물시장, 화폐시장, 뭐 재정정책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이 다른 점을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각 시대마다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지만 또 그게 지나고 나면 그게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절하게 각각 달라지는 부분인 거지 이게 딱 어떤 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각각 의견을 한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전학파 케인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노동시장부터 볼 거예요.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고전학파와 케인즈가 어떻게 의견이 다른지 한번 볼게요. 고전학파는 노동 수요는 실질, 여기에 체크해 주시고 공급도 실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명목 임금의 완전 신축성. 그래서 항상 고전학파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죠. 보이지 않는 손에서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는 개입을 하지 마라. 정부는 개입을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도 실질 임금의 증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노동자도 이미 물가를 알고 있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완벽한 고전학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상황이 완벽해요. 가격 조정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되고 이게 신축성을 의미하거든요. 완전 신축하다는 거는 이게 조금 지금 상식에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실제로 우리 중국집 얘기 많이 했죠. 우리 물가가 변하면 그때그때 메뉴판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진 않잖아요. 근데 고전학파는 그게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짜장면 값도 예를 들어 오늘은 뭐 5,000원, 내일은 5,300원, 모레는 5,6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신축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동자도 내 임금에 대해서 물가에 따라 계속 오늘은 시급이 10,000원, 내일은 11,000원, 모레는 1,50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고전학파는 솔직히 현실성이 좀 없긴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케인즈 부분에 이 부분이랑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질은 똑같거든요. 케인즈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노동 수요자는 기업이에요. 기업은 정확히 물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보다는 정보가 좀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가가 올라도 그걸 바로바로 알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시 고전학파를 보면 명목 임금이 완전 신축적으로 계속 반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실질 임금의 증가 함수다. 노동 공급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완전 고용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업은 자발적 실업. 우리 기억나요? 자발적 실업? 뭐 마찰적? 탐색적.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일자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제가 이직을 위해서 그 일부 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자발적 실업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자발적 실업만 존재하고 완전 고용돼 있어요. 그리고 화폐 환상은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 화폐 환상은 뭐예요? 명목 임금이 증가하면 내 월급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근에 뭐 기사도 제가 봤는데 요즘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좀 떨어지죠. 그 기사를 보면 어떤 기사였냐면 공무원의 연봉이 1년에 뭐 한 2% 상승을 해요. 근데 우리 물가는 1년에 뭐 5% 정도 상승한다고 봐요. 물가는 5% 상승해요. 그러면 우리가 물가를 반영한 게 실질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냥 연봉만 생각하는 게 명목 임금이에요. 그리고 물가까지 반영한 게 실질 임금이에요. 그러면 이 공무원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연봉이 2% 상승하고 있는데 물가는 5% 상승하고 있으니까 실질 임금은 줄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화폐 환상이 있다는 거는 어떤 거냐? 연봉 2% 상승하면 내 소득이나 임금이 높아졌다고 명목 변수로 판단을 하는 게 화폐 환상이 있다고 평가해요. 근데 우리 고전학파는 뭐예요?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 때문에 자율 조정 완전 신축적으로 반영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 환상은 없는 거예요. 각각 노동자나 이런 분들은 다 물가를 반영해서 그때그때 내 실질 임금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 임금 기준으로 판단하는 화폐 환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근데 반대로 케인즈는 화폐 환상이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노동자는 명목 임금의 증가 함수예요. 내 임금의 판단을 이 연봉만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 반영을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목임금이 하방 경직성이 있고, 경직성이 있다는 거는 그때그때 반영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안정 고용,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 우리가 케인즈 하면 또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대공황을 상상하시면 돼요. 공장은 이미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물건을 사줄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그걸 유효 수요라고 하죠. 유효 수요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경기적인 구조에 따라서 실업이 발생하죠. 공장이 지금 많은데 돌아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채용을 하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케인즈는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 그랬고, 우리 노동 공급자들은 명목 임금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화폐 환상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는 이 공급 쪽을 체크해 두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공급 쪽을. 그리고 2번 생산물 시장 한번 볼게요. 생산물 시장 고전학파, 고전학파는 생산물 시장에서 이자율을 결정하고, 케인즈는 생산물 시장에서 국민소득을 결정한다고 봤어요. 이거는 가볍게 읽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고전학파 때는 뭐예요? 예전에 이제 산업혁명이 발달하고 그 넘어가는 1800년대 후반이고 막 이런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물건이 없어요. 공장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이미 엄청나게 많죠. 근데 최초 산업이 발전하는 시기다 보니까 공장이 부족한 거예요. 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증기기관차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용객들은 지금이 더 많겠지만 그때도 충분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낼 공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기만 하면 수요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세이의 법칙이라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얘기해요. 이미 이걸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기만 하면 이거는 수요가 창출되는 거예요. 근데 케인즈는 뭐라 그랬어요? 대공황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케인즈는 공장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공급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사줄 수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반대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학파와 케인즈는 완전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고전학파는 사고 싶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공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우선인 거예요. 공급만 하면 수요가 발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케인즈 때는 대공황 시절이다 보니 공장은 이미 많아요. 근데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가 계속 유효 수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